살짝 오원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많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쓰고 왔는데요. 자, 오늘의 주제. 몰골이 너무 좀 멋있게 해가지고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마밤, 내가 성형하지 않는 이유.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형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. 근데 저도 뭐 주변에서 성형을 안 한 사람이 없고, 저는 이제 여자들이 좀 많은 직업인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제 직장에서도 굉장히 성형을 안 한 사람, 하나라도 손을 안 댄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. 그 성형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나도 흔한 게 돼버렸죠. 근데 외국에 나가서 어떤 미국 사람을 만났거든요. 다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요. 그 친구는 피지컬 100을 봤대요. 피지컬 100을 넷플릭스. 그 정도로 우리나라 컨텐츠가 진짜 세계로 잘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몸 너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그 친구가 막 하다가 외모 이야기로 흘러갔어요. 알고 있더라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한다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소식이구나. 뭐 굳이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이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성형을 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랑 막 얘기를 했어요. 성형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, 내가 성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. 그래서 이거를 언젠가 좀 컨텐츠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첫 번째, 빠밤. 안 해도 예쁘다. 두 번째, 빠밤. 이 정도 이뻤으면 됐지. 얼마나 더 이뻐지려고 그렇게 뭘 하냐. 세 번째, 좀 살짝 후회할까봐? 제가 여기 가운데 여기 점을 뺐는데 이게 되게 진했었거든요. 근데 빼가지고 이렇게 살짝 옅어지긴 했는데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게 안 좋다고 해가지고 되게 좀 컴플렉스해서 뺐던 건데, 아는 언니가 제 옛날 사진을 보면서 그러더라고. 아니 매력적인 점을 왜 뺐냐고 이러는 거예요. 그거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데 성형을 해서 완전히 다른 인상? 완전히 다른 눈매? 완전히 다른 턱 형태를 가지게 되었을 때 지금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라고 좀 후회할 것 같다? 그때 가면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.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있어요. 네 번째, 이게 그 무쌍분들의 그 자존심이 있는 건데, 다른 무쌍분들에게도 그 자존심이 달려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저는 일단 자존심이 있습니다. 그 무쌍의 자존심. 모두가 다 쌍꺼풀 수술을 하고 모두가 다 쌍꺼풀을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무쌍이 대세다 이런 말들은 그래도 항상 있어 왔어요.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. 무쌍이 아무리 대세라고 그러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무쌍을 떠나가는 추세예요. 그래서 무쌍이 대세다? 저는 그 말은 믿지 않아요. 나는 그래도 무쌍계 끝까지 나의 무쌍을 지키겠다. 무쌍인들의 그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이. 그 다섯 번째, 남들과 좀 똑같아지고 싶지 않다. 내 개성이다. 지금 좀 너도 나도 다 이쁜 세상이잖아. 꾸미는 것도 다들 너무 이쁘게 꾸미고, 어떤 외국인은 한국에 와서 그런 인터뷰를 하더만 다들 화장을 하고 다니고 다들 이쁘게 꾸미고 다녀가지고 나도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화장품을 몇 개 샀다. 이 인터뷰 되게 유명하잖아요. 꾸미는 것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갈수록 외모 상향 평준화되는 것 같고, 요즘 태어나고 있는 그 친구들, 애기들의 얼굴이 좀 더 많이 이뻐졌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. 어렸을 때부터 이쁘게 관리를 받는 것도 그렇고 마음고생도 좀 덜 할 거고 그런 게 있잖아요. 진짜 이제 옛날부터 지금이랑 비교하면은, 물론 옛날 어르신분들 태어났을 때 그 시대에도 정말 이쁘신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 태어나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좀 이렇게 외모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, 이거 다들 되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. 저는 그런 외모 상향
평준화된 세상에서 저는 개성으로 좀 남고 싶은 거예요. 나중에는 그 모든 사람이 막 다 이뻐지고,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뻐진다는 게 똑같은 얼굴로 좀 이뻐지고, 똑같은 그런 기준에 맞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게 이뻐지고 잘생겨지고 좋아지는 그 사이에서 성형을 하나도 하지 않은 저의 개성 있는 그런 얼굴이 언젠가는 빛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 있는데 그 사이에서 좀 덜 이쁘더라도 좀 개성 있어 보이는 얼굴이 눈에 확 튈 거다라는 게 저의 무대뽀 논리거든요. 뭐 믿던가 말고. 6번째, 내 아픔과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나의 얼굴의 기준을, 그 미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한테, 세계의 세상에 맡겨야 하나? 뭐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진 않아요. 저도 거울 보면서 어디가 못생겼네, 어디 하면 괜찮을까,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, 지금까지 엄청난 유혹들을 엄청 많이 견뎌왔는데, 근데 내가 그 성형수술을 하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까지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여야 된다는 게 조금 기분이 나빠요. 왜 내가 니네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내가 왜 고통을 감수해야 돼? 이런 느낌이거든요. 조금 워딩이 조금 세긴 했는데 알아서 걸러서 들어주십시오. 7번째, 이게 고집이 세다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. 확실히 저는 고집이 세거든요. 나이 들면서 좀 뾰족함이 좀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고집 확실히 있어요. 하지만 고집이 있어야 성공하기도 하잖아요. 저는 이 정도의 제 고집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항상 그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하잖아요. 제 고집도 분명 좋은 점이 있겠죠. 너무 왔다 갔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제가 고집이 있긴 있는데 또 이렇게 좌지우지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기도 되게 잘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. 8번째, 좀 사람들한테 잘 맞추지 못하는 게 저의 또 고집인 거겠죠.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그러더라고요. 자기는 성형외과 가서 무조건 이쁘게 해달라고 했다고. 저 그 말 듣고 살짝 깜짝 놀랐거든요. 그냥 자기 얼굴을 그 성형외과 의사라고는 말하지만 성형외과 의사의 눈이 세상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 아니겠습니까? 그 미의 기준에 맞춰지는 것.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. 저는 무조건 이쁘고 싶지는 않고 무조건 사람들한테 막 맞추고 싶다 이렇지가 않아요. 내 얼굴이니까 소중히 하고 싶고 이쁘고 싶기는 한데 그만큼 그 정도로 막 남한테 잘 보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좀 저를 지키고 싶은 거죠. 근데 이것도 뭐 고집이라는 것도 저도 압니다. 하지만 뭐 남들한테 그런 미의 기준을 맡기면서까지 저는 성형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9번째, 관상은 그 과학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 마음이 곧 얼굴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인생을 안다 이런 건데 성형을 한다고 해서 인상이 달라질까 싶은 거예요.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뭐 이쁘다라기보다는 이쁘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. 저는 그걸 믿거든요.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이뻐서 이쁘다는 얼굴이 그런 자신감이 얼굴 표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 또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. 서양인이랑 동양인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. 딱 보기에도. 근데도 가끔 닮았다고 느껴지는 커플들이 있어요. 서양 남자, 동양인 여자 뭐 이렇게도 있고 서양 여자랑 이 동양 여자 너무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. 저는 그게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그런 것처럼 분명 어떤 그런 느낌,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인상이 성형을 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성형을 한 대신 마음을 조금 더 갈고 닦는 걸로. 10번째, 내 얼굴보다 좀 나를 봐주세요, 절 봐주세요, 저의 진짜 모습을 봐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마음이 이쁘다는 게 아닌데 저는 그냥 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싶어요. 그냥 좀 제 매력도 있어요, 얼굴로만 봐주지 말아주세요 이런 느낌?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저도 사람을 보면서 인상이 이쁜 사람 이런 걸 참
구분을 잘합니다.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. 근데 굳이 성형을 하면서까지, 굳이 성형까지 가면서까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지는 않아요. 그냥 막 이렇게 외모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뭐 피부결을 뭐 정돈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까지는 좀 그렇다? 좀 과하다? 라는 게 저한테 있어요. 그게 저만의 소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. 12번째. 내가 성형을 하려는 목적이 불분명하다. 이뻐지면 무얼 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게 있어요.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싶다.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우대해주면 좋겠다.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이뻐지면 얼마나 더 이뻐진다고 사람들이 날 우대해주고 잘생긴 남자가 날 만나주려나 싶은 거예요. 뭐 손예진 이런 분들, 이렇게 타고나신 분들이 지금까지 대표 미인으로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내가 뭐 조금 이뻐진다고 뭐 성형수술 한다고 그렇게 이뻐질 것 같지.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성형을 해서 남들에게 그런 기대, 나를 좀 더 우대해줘야지 그런 기대심을 갖고 있다면 아마 저는 더 마음이 괴로워질 거라고 예상합니다.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을 얼굴로 평가하고 또 나를 얼굴로 평가해주길 원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성형을 하려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저한테 뭐 딱히 그런 도움이 되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 목적을 찾지 않아서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.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싶은 것도, 제가 원하는 사람은 잘생긴 남자이기도 하지만 잘생기면서 마음도 잘생긴 남자이거든요. 근데 마음이나 뭐 가치관이 그렇게 맞지 않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생겼다?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. 뭐 근데 그런 분들은 이쁜 여자분들을 좋아하겠죠? 뭐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제가 성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나불대봤는데 댓글에 여러분들이 성형을 한 이유? 그리고 성형에 대해서 좀 소신껏 말해주시면 좋겠어요. 지금 이런 걸 말해놓고도 나중에 성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한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시. 저는 가끔 이런 제가 너무 멍청하게도 생각도 되거든요. 고집불통. 고집이 뭘 그렇게 쓰냐. 그냥 성형해서 이뻐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저도 그거에 살짝 동의를 합니다. 괜한 오기를 부리나 싶기도 하고 합리화를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항상 저도 갈등하는 것 같아요. 눈을 해 말어, 쌍꺼풀을 해 말어, 뭐 교정을 해 말어. 교정하면은 유재석 씨를 항상 떠올립니다. 유재석 씨 치열이 되게 안 좋잖아요. 근데 유재석 씨가 치열이 좋아서 유재석이 됐나요? 유재석은 치열이 좋든 좋지 않든 유재석이잖아요. 유느님이잖아요. 근데 저도 내 치열이 좋고 안 좋고 내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그냥 좀 될 사람은 될 거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. 우리 이뻐져서 뭐 치열이 골라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여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뭐 아무튼 유느님은 치열도 고르지 않아도 유재석인데 나도 얼굴 꾸미 시간에 교정할 그런 불편함 시간에 내 마음이나 닦자. 워낙에 불안한 마음이 요즘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. 네. 다들 성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. 그리고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오지구요, 지리구요. 다음에도 오지구요네요. 안녕.